흔히들 정치사를 격동의 시간, 격동의 드라마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를 말할 때에 이번 주처럼 정신없이 언론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런 주간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판이 요동치는 날 한 주간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그저께지요. 민노총의 집회 그리고 촛불 집회 이어서 민주당이 고민 끝에 사람 동원하는 데 실패하고 앞선 시위 자리에 밥상을 차려놓고 윤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습니다. 정말 사생결단의 자세로 이쪽에서 하나 비판하면은 저쪽에서 둘을 공격하고 그야말로 죽기 살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어제는 일요일 윤 대통령 임기의 절반을 꼭 지내는 그 분수령이었었죠. 반환점을 지나면서 또 비난을 퍼붓고 오늘은 여야가 지도부 회의를 가지면서 이번 주에 벌어질 대첩에 대해서 결의를 다진 그런 월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합니다. 볼거리 중에 싸움질 하는 것도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추한 꼴은 제발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주 정치 일정, 글쎄요, 정치 일정이라고 말해야 하는지조차 부끄럽지만은 민주당과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세 번째로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오후에 김혜경 법과 사용에 대한 1심 선고도 열립니다. 14일이 참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15일에는 이재명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14일과 15일 연속적으로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선고를 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에는 16일이죠. 민주당에서 장외 집회를 3주 연속으로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 정치사에 이런 굴곡의 과거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한 주간이 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가 일요일 10월 10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 가운데서 꼭 절반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라 정치권에서는 아주 정치적인 사건과 함께 입 달린 여야가 제각기 자기 쪽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끝내고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국감 때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졸속이었고 그야말로 갑질하는 전형적인 국회의원들의 모습 아니었었습니까? 말을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민생 정치를 하겠다 하지만은 어디에서도 민생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 아주 난처한 코너에 몰릴 때에 의례 꺼내는 것이 민생 아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국회가 하는 꼴이 오로지 김건희 특감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언급한 김건희, 이재명의 두 사람에 대한 특감과 그리고 국감과 예산 처리 아니었었습니까? 민생이라는 말은 호울 좋게 그냥 포장용 립 서비스 정도로 하고 지나가는 것이 여야의 그런 표정 아니었습니까? 먼저 여당 쪽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의 15일 선고를 앞두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총동원령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민노총과 촛불 행동
민주당 원팀이 되어서 시위를 펼쳤는데 만약에 무죄라고 한다면은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에 재판에 대해서 보다 더 열심히 생중계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재판 생중계만큼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은 판사 겁박 무력 시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 시비를 했을 것이다. 참 재치 있게 얘기를 하네요.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무죄 생중계는 엄청나게 이익이 될 시대의 이벤트가 되는데 왜 이것을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무죄라고 주장을 다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핵심 말입니다.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 시위하는 것이다. 법원의 선고가 계속 이재명의 재판이 한두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여 개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수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또 한다고 하는데 16일을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교통 통제해서 차 막히게 하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주 매서운 비판이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지난 주말이죠. 9일 토요일에 시위에 참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민중과 국민이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 권력을 국민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데에 사용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한다.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그런 대목이 왜 남의 땅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우리 국군과 살상 무기를 보내는가? 무책임한 것, 대책 없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에 아예 관심조차 없지 않은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쳤는데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재명의 외교관, 국가관에 대한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너무나도 무식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어디 한두 번의 얘기겠습니까? 중국과 대만과의 문제도 왜 우리가 간섭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의 무역 통로가 거의 90% 이상이 대만 해역을 지나가는 그런 무역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쪽에다 대고 쉐쉐만 하면 되지 왜 간섭을 하느냐? 너무나도 외교적인 소견도 없을 뿐더러 무식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조금 이상한 기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번에 걸쳐서 특검을 상정했었지만은 부결이 됐었고
세 번째 시도를 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단결을 보이면서 이것마저도 거부가 된다고 하면은 다음 수순이 없는 것이죠. 카드는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 추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전향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서로 그야말로 수싸움이 치열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 같습니다. 아무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 놓고 다음 날 15일 이재명의 선고가 유죄로 나오게 된다면은 가상의 가성을 더해서 시나리오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재명의 심리적인 불안을 여기서 우리들은 엿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빼놓고 싶지 않은 사람이 조국이죠. 이런 판에 자기 자신도 알려야 하는데 조국이 임기 절반을 지나는 윤 대통령에게 줄기차게 탄핵을 요구해왔고 사임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으니까 그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다.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언론에 자기의 의사 표시를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재명이라든가 조국은 절대로 지금 시점에서는 입을 열면은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들은 이미 피고인의 소리, 범죄자의 소리를 듣고 있는 피고인들 아닙니까? 그것도 범죄가 아주 정치적인 범죄가 아닌 자범들 수준의 그야말로 양아치 짓과 같은 그런 저질스러운 자범들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창피하죠. 정치범으로서의 범죄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싸움이 될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범의 그런 행동을 보여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돈 몇 푼 받으면서 위조 서류를 꾸몄던 사람. 그리고 이재명은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행동을 쭉 해왔으면서 자기 자신이 해왔던 말 자체를 그대로 부정하면서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5일과 25일 선고를 우리가 예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히 이재명 경우에는 자기가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 때의 얘기인데 왜 당대표로서 당을 동원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민주당만으로서는 부족하니까 민노총 촛불 행동이라는 색깔이 이상한 그런 집단의 행동에 묻어서 같이 그런데도 어제 동원됐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숫자가 적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죠. 분명한 것은 당신들은 정치 행위로 피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기치다가 들통이 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주 저질스러운 착범들인데 뭐 나라를 위한다고 나라를 들먹이면서 행동을 한다느니 정권 퇴진, 탄핵, 하야 운운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치인일 때에 정치인으로서 하는 말이지 당신들은 잡범, 그야말로 양아치보다도 못한 저질스러운 잡범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기꾼 짓을 하다가 들킨 그런 잡범들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이런 양아치 짓하는 잡범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민생을 꺼내 드는 것이 얼마나 기가 차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들입니까? 아무리 우리 정치가
오역으로 점철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잡범들이 방탄의 옷을 입는다는 것도 우리 정치의 또 하나의 다른 치욕이지요. 과거 우리 정치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들은 흥미롭게 싸움질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요즘 추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빼놓으면 섭섭해할 인물이 하나 또 있죠. 홍준표가 이 틈을 노리면서 나도 숟가락 하나 얹겠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쥐떼 얘기를 꺼내면서 기가 막히죠. 박근혜 탄핵 때에 자기만 살겠다고 난파선의 쥐떼처럼 탈출하는 군상들을 보면서 이 땅의 보수 우파들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당 지도부의 일부의 모습에서 바른 정당 때의 모습을 대자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는 일신만을 위해서 내부 총질하는 일부의 지도층, 그때의 난파선의 쥐떼들이 생각이 난다. 그때의 쥐떼들을 걷어내고 당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새로운 쥐떼들이 들어와 분탕 치는 것을 보고 참 이 당은 미래가 암울하다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도 정권도 같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홍준표 씨에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당신이 써놓고 있는 액자의 네 글자, 그 네 글자만을 인용하겠습니다. 아직도 당신 사무실에 이 액자가 걸려 있는지 적당불기, 뜻이 있고 기계가 있어서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은 그 액자 아래서 수억 원의 지저분한 돈을 받았던 흑역사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이 남을 비난하고 그것도 쥐떼에 비교하는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이 한 주간 세월의 시계인지 역사의 시계인지 이제 째깍째깍 거리면서 이 한 주간 시간을 달려갑니다. 요동치는 정치판, 매일 벌어지는 이 재판에 어느 누가 웃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